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과의 약속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 진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상항의 법과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법과사상에 관한 고사성어로 이목지신이 있습니다. 상항이 길이 약 9m인 나무를 남문에 세워놓은 다음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긴 사람에게는 10금을 주겠다라고 방을 붙였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금에서 50금으로 증액하였더니 옮기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항은 즉시 약속대로 50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 백성들이 진나라의 정책을 믿고 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목지신은 나라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검찰 인사에서 대구 출신의 권종훈 부장검사를 사표 수리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평검사 2명을 사표 수리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 임명하였습니다. 더욱이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에 임명했던 이창수 검사를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에 신규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파견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에 회전문 인사함으로써 일선 검찰에 배치하던 관행조차도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검찰을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린 그야말로 청와대의 노골적인 검찰 장악 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불안해서 청와대를 검사들로 채우는 것입니까? 검찰의 대북격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비선 실세 의혹 이후 3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정치검사 몇 명으로 권력을 보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고대 상항의 이목지신은커녕 현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기 레임덕이 두렵다면 대선 때 박 대통령의 이미지였던 원칙과 신뢰로 돌아가는 게 정도일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보시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조차 사설 제목에서 검사의 청와대 꼼수 파견, 공약 파기 사과해야 한다. 또 편법 인사한 청와대 검찰,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이 있나? 청와대는 현직 검사 차출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법대로 하고 검찰이 공정한 기관으로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는 점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셨는데 왜 보수 언론에서조차 공약 파기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동안의 걱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때문에 우려의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려의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편법 인사한 청와대 검찰,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약 파기 사과해야 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려를 제기한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선 겁니다. 2013년 처음에 청와대 파견 인사를 할 때 그때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청와대 파견 인사를 하고 또 청와대 파견됐던 인사를 아예 법무부로 법무부검찰과로 복귀시키는 이런 걸 보면서 보수 언론에조차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자꾸 우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걸 넘어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해서 입법화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검사의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 또 데려다가 쓰기도 하고 임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우려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사 과정에서 그 점을 유념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저께 정호준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역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특정 직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어떤 공직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담임권이라든지 또 평등의 원칙의 문제라든지 그런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국민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입니까? 아무나는 아니지만 자격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국가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임용될 수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15조에 말하는 기본권은요. 국민이 누구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겁니다. 가고자 하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고, 그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등권의 문제, 또 공무담임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헌법적으로 꼭 이것이 헌법 불합치 법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담임권 말씀하시는데요. 공무담임권이란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 말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다르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강제로 임명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지, 제가 청와대 비서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 갈 수 있습니까? 강제로 임명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굉장히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협의라는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비서실 가는 사람한테 협의해서 갑니까? 자,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려고, 하게 하려고 임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께서 협의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는 것이지 그게 협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꾸 협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네, 자, 좀 쉽게 이야기합시다. 대통령 비서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은 일반직 공무원 담임권하고도 관계가 없고 평등의 원칙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헌법 교과서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역이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 장관님 직업 선택의 자유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궤변이다라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걱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감안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세 가지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헌법 교과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민 누구나, 검사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역입니까?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또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여건이 됐을 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직 담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되고 있고 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당하게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검찰 일선에서 검찰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만 지금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옹호하고 계세요. 같은 논리, 같은 이야기들이 97년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고요. 주관적, 객관적 자격 요건, 능력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갈 수 있는 것이고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차출된 걸 가지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하시니까 지금 장관께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창조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평가를 심하게 하시지 말고 우리 헌법교과서 아까 제가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조차도 지금 궤변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엊그저께 그 대정부 질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사직 후에 청와대에 가는 것이 문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검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필요한데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속기록입니다. 엊그저께.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건데 검사들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가는 게 어떻게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기여한다는 겁니까? 청와대의 특정 부서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곳에서는 공직기강 등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전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악용하기 때문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죠. 의원님, 검사는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법률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정부의 법률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파견 검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단순한 법률 검토만 하고 정부의 변호사로서 역할을 합니까? 청와대 비서실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까? 지금 정부의 변호인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을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대통령, 그렇죠? 아닙니다. 검사는 검사 본연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변호사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변호사로 출발한 검사가 왜 대통령 비서실에 갑니까?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 가서 정부의 변호사로 역할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죠? 대통령과 정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부의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자, 것으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이해해 합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가지고 검찰을 통제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좀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런 입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새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검찰은 정부의 각 부처, 청와대 검찰 말고도 정부 각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만 청와대 파견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검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사직하고 나서 곧바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가면 그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마치 해당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궤변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장관께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을 뿐이고 청와대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한 적이 없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약의 내용은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한 건 맞습니다. 청와대라는 명시적 언급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청와대는 외부기관입니까? 검찰의 내부기관입니까? 그 공약에서 말하는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나 또 그런 다른 정부 부처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아니 물론 청와대가 법무부는 아니죠. 법무부는 아닌데 공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첫 예가 법무부 다른 부처 제 질문에 기관. 답변하세요.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법무부는 대통령 산하기관입니다. 청와대를 물었습니다. 청와대는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기관, 외부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계속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청와대는 검찰의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외부기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당연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로 왜 답변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그 밑에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청와대는 외부기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외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에서 말하는 법무부 다른 기관에라고 할 때 그 기관은 청와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법무부 및
법무부 외에 별도로 외부기관을 따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외부기관에 청와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희는 거기서 말하는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법무부 밑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를 예를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다시 보세요. 외부기관 파견 제한 다음에 뒷말 있습니다.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자,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왜 그렇게 제한하겠다느냐?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권 외압, 정치권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폭넓은 의미입니다. 폭넓은 의미요? 야당이 검찰의 외압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권 외압의 핵심은 바로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외부기관은 바로 청와대를 말하는 것이고 청와대의 외압을 하지 않겠다, 차단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 자,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청와대 파견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왜? 법에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장관님.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규정한 검찰청법 97년도에 개정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검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에 근무시키고 다시 검찰의 신규 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간접적인 법률 위반이고 탈법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 파견 검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없도록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나중에 복귀한 경우에도 그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유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청와대 탈법 파견 후 검찰에 복귀한 검사가 몇 명이고 복귀 안 한 검사가 몇 명입니까? 검사였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검찰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시 검사 임용 신청을 해가지고 임용된 사람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 안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1명 갔는데 5명 복귀했으니까 지금 6명이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6명은 아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귀 안 한 거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청와대 파견에서 근무를 종료한 뒤에 검찰에 복귀한 사람과 복귀 안 한 사람 말하는 거죠. 어떤 특정 기간을 잘라서 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복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청와대 임명된 사람이 바로 검찰에 복귀 못하잖아요. 당연히 청와대 제가 질문했을 때는 청와대 근무 종료 후 그때로부터 바로 복귀한 사람과 복귀 안 한 사람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복귀하는데 복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6명 중에 5명이 복귀했고요. 1명만 복귀 안 했습니다. 그것도 대형 로펌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그런데 6명이 중에서 5명이나 복귀를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장관께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대부분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직을 한 게 꼼수이죠, 꼼수. 사직을 한 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직한 거고 나중에 복귀할 걸 다 대비해서 파견한 거 아닙니까? 사표라고 하는 건 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 계속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6명 중에 5명이나 복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하고 검사를 청와대 파견한 거는 이거는 탈법 행위입니다. 위법 행위입니다. 법을 위반한 검사라 하더라도 사표를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검사가 일단 사표를 내면 검사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임용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불법이다, 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감사도. 감사합니다. 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나가고 가세요. 다음은 경기 용인 병 출신의 새누리당 한성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